안녕하세요. 오쌤컴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의 함수 마지막 시간인 것 같네요. 그 시간에 우리 A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음 수입 식자재 관리 현황에 해당하는 함수가 총 6개랑 조건부 서식이랑 총 7개다. 그쵸? 자, 근데 조건부 서식이 요즘은 ITQ에서 데이터 막대보다는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하는 함수보다는 그런 조건식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번부터 풀이를 하고 그 나머지는 조금 더 설명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는 이제 혼합 참조가 들어가야 되고요. 혼합 참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절대 참조 F4 단축키 눌렀을 때 나오는 모습인데 달러라고 하는 모양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달러가 붙어 있는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들어가면 그 셀은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로 지켜주세요. 라는 의미로 절대 함수가 들어갈 거고요. 단축키는 F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제일 먼저 B의 5셀에서 전체 행에다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그래서 내가 사용자가 만들어야 되고 판매가가 3만원 이상인 행 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 전체 때문에 우리 원본 데이터에 전체 다 행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는 행 전체인데 위에 조건부 서식은 머리글은 블록이 설정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블록을 설정할 거고요. 그리고 판매가가 3만원 이상이에요. 판매가가 3만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요 판매가만 우리 보고 금액을 찾아가지고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블록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쓰시면 판매가에 있는 E열이 고정이 안 되면 얘는 D열도 갔다가 C열도 갔다가 여기저기 막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데이터 값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리고 원본을 우리 머리 거를 블록 같이 잡고 가셔도 우리 결과값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꼭 머리 글은 블록 해제를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만 블록을 설정하시고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보시면은 데이터 막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우리 앞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지금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따가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나오면 본인들이 만드셔야 돼요. 식을. 그래서 새 규칙으로 갈 겁니다. 자, 새 규칙에 오시면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하는 문구가 있죠. 얘를 이용을 하란 얘기고요.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하시면은 데이터 조건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안에다가 클릭하시고 자, 우리 보통은 는 하셔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실 때는 는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일단 는 할게요. 등호 는. 자, 우리 문제가 판매가다. 그쵸? 그러면 머리글을 블록 설정 안 했기 때문에 머리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의 5셀을 클릭을 하시면 자, 보다시피 전부 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이 열만 고정을 시키셔야지 아니면은 요거 하나만 보고 작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 전체에 달러를 없애면은 얘는 이 열이 아니고 F도 갔다가 D도 갔다가 여기저기 막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상태에서 F4라고 하는 애를
두 번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참고로 O 앞에만 없애면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 왼쪽 방향키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방향키를 눌러버리면 셀 주소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차트랑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는 방향키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달러만 없애시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F4를 두 번 눌러주시면은 우리 이 열 앞에만 고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열만 고정을 하고 5행, 6행, 7행, 8행은 내려가면서 풀어 헤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조건이 얼마 이상이었던가요? 그렇죠. 3만 이상. 3만 이상은 크거나 같다죠. 뭐가? 2의 5셀에 있는 데이터가. 그래서 크거나 같다. 얼마? 3만. 이상인 데이터에만, 행전체에다만 우리 보시면은 파란색을 하고 굵게 하래요. 자, 그래서 서식 탭에 오셔서 굵게 하시고 색깔은 파랑을 하는데 표준색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파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보시도 파란색 같은 게 있는데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파랑 강조 5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랑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랑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결과가 3개가 나왔네요. 그리고 행 전체 맞죠? 자,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우리 데이터 막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판매가의 최대 제속값에 해당하는 데이터 막대를 쓰세요. 그러면은 판매가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만 블록을 잡는 거예요. 요 범위만 설정하셔가지고 우리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데이터 막대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 계통으로 하세요, 빨간색 계통으로 하세요 라고 나오면 우리 위에 그라데이션을 하시든 단색을 하시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생사에서 우리 빨간 데이터 막대 하고 클릭을 하시면 최대값, 최소값은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최대값, 최소값은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 부분을 지울 거예요. 자, 와서 얘는 삭제를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하실 때는 조건부 서식에 와서 데이터 막대까지는 오세요. 오시고 이 중에서 다 그냥 걸쳐서 나가셔가지고 기타 규칙에 갑니다. 오셔서 데이터 막대를 쓰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색깔은 빨간색 계통이다 그러면은 그냥 빨간색 쓰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모양이 좀 틀리죠. 조금 전이랑.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지만 데이터 값이 올바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닌데 우리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를 하실 때 꼭 유념해야 될 게 기타 규칙에 가서 최소값, 최대값을 꼭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모르고 이거 안 하고 왔어요. 그럼 다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잘못하신 거를 선택하시고 규칙 편집에 가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됐어요.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 막대에 해당하는 거는 쉽게 하실 건데 우리 전체 행에다가 하십시오 하는 게 그나마 조금 어렵다라 그러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and나 뭐 left나 뭐 이렇게 함수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 ITQ는 한 가지 가지고 시험 유형 나오니까 요 한 가지만 잘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유형이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1번부터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홈 탭에 우리 편지 그룹에 보시면 자동 합계 오른쪽에 하살표 눌러보시면 종류가 5가지가 나옵니다. 그쵸? 그 중에서 우리 최소값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함수가 시험에 종종 나올 거고요. 최대값도 가끔씩 나오긴 나와요. 자, 근데 뭐 합계 평균 개수는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게 해당하는 각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만약에 우리 함수를 뭐 기존적으로 했는데 사용 못 하실 것 같으면은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첩일 경우에는 힘들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5개 말고는 본인들이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지금 우리 엑셀 같은 경우는 좋은 게 함수를 입력하시면은 그 종류별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함수를 갖고 오셔서 못하겠으면은 fx라고 하는 마법사에 가서 찾아가시는 게 조금 수월하게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책들 보시면은 fx 가가지고요. 여기서 함수를 적고요. 또는 모든 함수 찾아가지고 가라고 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일단 함수는 주어질 거라서 적어 놓고 들어갈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우리 저는 지금부터 전월 판매량의 합계,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들을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 전월 판매량의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게 상위 두 번째, 하위 두 번째. 자, 라고 하는 함수도 나올 수 있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조건이 있는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자, 합계. 저는 전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자, 전월 판매량의 합계 구할 거고 평균 구할 거고 최소값 다 구할게요. 자, 첫 번째는 합계. 자, 합계, 평균, 최대, 최소는 여기에서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갈게요. 는. 자, 합계에 해당하는 거는 섬이라고 찾으셔서 파랗게 블록 설정되어 있을 때 탭 키를 눌러주시면 알아서 가로까지 쳐줄 거예요. 그리고 합계에 해당하는 거는 일일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범위를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전월 판매량 H의 5부터 12까지. 자, 근데 전월 판매량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말은 우리가 ITQ에서는 이름 정의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전월 판매량의 합계가 나왔습니다. 자, 맞죠? 평균은 우리 에버리지. 그래서 AVR 에버리지 하시고 전월 판매량의 평균. 그랬더니 평균은 868 나왔네요. 자, 최대 맥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맥스 전월 판매량의 최고값. 자,
됐어요? 최소값은 민이게 당연히 민 전월 판매량의 최소값.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지금 보시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앞에 함수만 틀리고요. 전부 다 전월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함수만 틀려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아니랄게요. 자, 그래서 우리 5개의 함수는 선택하시고 범위만 설정하시면 합계, 평균, 개수, 뭐 최대, 최소가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상위 두 번째, 하위 두 번째라고 하는 또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자, 이 중에서 최고 큰 값을 구하세요. 맥스였어요. 근데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래요. 두 번째 큰 값은 1250 다음에 1050이다, 60이다, 그쵸? 아, 50이네요. 요 데이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맥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눈으로 보고 적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상위 두 번째는 우리 라지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갈 거예요. 라지 상위. 자, 위에서 몇 번째. 자, 그랬더니 array, k라고 되어 있네요. array는 범위, k는 몇 번째. 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마법사에 가세요. fx 있나요? 들어오시면 자, 범위를 정해주세요. k번째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rray는 전월 판매량 범위들 중에서 k번째, 첫 번째. 아, 아니구나. 두 번째다. 그죠? 두 번째. 라고 했더니 1050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상위 몇 번째 하면은 우리 최대값은 맥스 하시고 드래그만 하시면 되죠. 범위만. 근데 상위 몇 번째, 하위 몇 번째 하시면 범위들 중에서 콤마 몇 번째까지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도 똑같아요. 는 small. 자, 하시고요. 또 마법사 들어가 볼게요. 오셔서 array, k. 자, 그래서 전월 판매량, 두 번째 하시고 하게. 그러면 590 됐나요? 마법사에서는 우리 칸과 칸이 이동을 하시면은 콤마가 알아서 나오는데 범위가 우리 일반적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가볼게요. 범위 지정했죠. 그리고 나면 콤마 두 번째라고 해주세요. 콤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법사를 쓰면은 요 콤마 대신에 알아서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 볼까요? 여기는 제가 그냥 입력한 거고요. 여기는 마법사를 사용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마법사를 사용한 거는 우리 범위 지정하시고 그냥 2만 적었어요. 그래도 칸과 칸이 이동하기 때문에 알아서 콤마가 들어가고요. 내가 마법사에서 입력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콤마하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합계를 구할 건데 합계는 섬이잖아. 그쵸? 근데 조건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이탈리아의 전월 판매량이 얼마인가를 뽑을 거고요. 그러면 이탈리아 세 개 있다. 그쵸? 요 이탈리아의 합계가 970, 850, 430 여기에 총 합계를 구해라. 이 말이겠네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조건이. 자, 이번에는 요 조건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탈리아 조건. 이탈리아. 자,
원산지가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조건을 할게요. 자, 왜냐? 여기에 우리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합계가 뭔지, 평균이 뭔지 구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전월 판매량을 할 거고요. 자, 여기는 전월 판매량.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는 제가 count if를 쓸 거예요. 두 번째는 sum if를 쓸 거예요. 세 번째는 average if를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sum if, 그 다음에 average if를 count if를 쓸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구해 볼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count if, 우리 원산지가 이탈리아 뽑을 거예요. 그래서 는 count if. 자, 그랬더니 랭지, 콤마, 크리테리아 두 개다, 그쵸? 두 개를 구할 거고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조건은 누굽니까? 이탈리아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하러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마법사 가겠습니다. 자, 오시면 랭지는 이탈리아가 있는 원산지다, 그쵸? 그래서 F의 5에서 F의 10까지 범위들 중에서 크리테리아 조건은 이탈리아. 자, 마법사에서는 요 사이사이에 콤마를 안 하셔도 된다 그랬고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문자일 때 상따옴표를 안 하셔도 마법사에서는 본인들이 설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했더니 3이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잘 보시면 콤마가 만들어졌죠? 상따옴표도 생겼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마법사가 아니고 이제 내가 본인이 직접 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는 count if 범위 콤마 조건은 이탈리아. 자, 요 조건이 문자니까 상따옴표 붙이셔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은 3 됐어요. 근데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근데 조건은 이탈리아예요. 근데 이탈리아의 전월 판매량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운트 if는 개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전월 판매량 범위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sum if나 average if는 이제 들어가겠죠. 자, sum if. 자, 보니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자, fx에 오셔도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 다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얘도 원산지가 이탈리아들 중에서 전월 판매량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고 확인하시면은 2250이네요. 자, 이번에는 마법사 말고 들어갈게요. sum if 랭지 원산지의 범위들 중에서 콤마 조건은 이탈리아 콤마 합계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sum if 반와 같은 게 average if고요. average if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num만 붙이고 average if 하시고 sum if랑 똑같이 작업하시면은 걔는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는 마법사 안 가고 그냥 갈게요. average if. 자, 원산지 이탈리아가 있는 범위들 중에서 이탈리아 콤마 전월 판매량의 평균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평균이 750이 나왔네요. 자, 근데 요 평균을 구할 때 average if를 하면은 참 편하고 좋은데 시험에 sum if랑 count if를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우리 봅니다. 2250 나누기 3을 하면은 750이 나오겠죠. 근데 요 sum if는 우리가 이탈리아만 뽑았고요. count if도 이탈리아만 뽑았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전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sum if랑 count if 가지고도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쵸? sum if 나누기 count if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는 sum if 자, 원산지 중에서 콤마 이탈리아 중에서 전월 판매량까지가 sum if죠. 가로 닫고 sum if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나누기 3을 하면 되잖아. 그쵸? 그 나누기 3이 count if. 자, 원산지들 중에서 콤마 이탈리아. 자, 이렇게 하면은 count if죠? 자, count if에다가 sum if를 나누면은 우리 결과가 똑같이 750이 나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가 시험에 나올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에 해당하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상위, 하위도 종종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는 뭐 어떤 걸 풀 수가 있을까요? 자, count if 이거 풀 수가 있겠다. 그쵸? 전월 판매량. 자, 근데 and 연산자를 쓰라고 하네요. and 연산자는 우리 텍스트 연산자라고 해서 숫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 쓰는 우리 그냥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count if를 쓰시고 and 연산자를 하래요. 자, 전월 판매량 3번는 count if. 자, 봅시다. count if 1000 이상이니까 전월 판매량 맞죠? 자, 그리고 모르겠으면 F에서 가세요. 이것도 우리 하나 정도는 F에서 가셔도 될 거예요. 자, 오시면 우리 크리테리아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1000 이상이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다 1000을 적는데 1000 앞에 크거나 같다 1000을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요 크거나 같다 때문에 우리는 상따옴표가 들어갈 건데 마법사에서는 제가 크거나 같다 상따옴표 안 하셔도 얘는 알아서 이렇게 상따옴표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크거나 같다 1000 했는데 안 나오는데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좀 애매하시면 마법사에 가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우리 식품수가 3이라고 나왔습니까? 그쵸? 전월 판매량의 개수 중에서 3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and 연산자를 쓰라는 얘기예요. and 연산자. 자, 그 and 연산자를 개라고 붙이란 얘기예요.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지우고. 자, 또는 하시고 count if 이번에 그냥 가기 전은
문제가 주어진 게 전월 판매량 맞죠? 중에서 콤마 조건이 우리 문자일 때는 상따옴표 붙여서 문자 넣었잖아요. 숫자는 상따옴표 할 필요는 없는데 등호 때문에 상따옴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따옴표 하시고 크거나 같다 100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없으니까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치시면 3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뒤에다가 이제 엔드 연산자로 개를 붙이래요. 그래서 엔드 개 자, 하고 엔터 치시면은 3개라고 나왔습니까? 자, 그래서 3번은 count if에 해당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해볼게요.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mid 함수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함수 중에서 mid, left, right도 또 하나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로 미룰게요. 자, 그리고 우리 왼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 자, 왼쪽은 왼쪽, 오른쪽. 자, 시작점이라고 할게요. 우리 관리 코드에서 앞에 글자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럼 요 문자에서 왼쪽에 하나를 뽑을 거예요. 요 문자에서 오른쪽 거를 뽑을 거예요. 그때 쓰는 함수가 left, right예요. left는 왼쪽, right는 오른쪽. 자, 근데 XA2, 요 2, 1, 3 요거를 추출하라고 하면 왼쪽도 안 되고 오른쪽도 안 돼요. 왼쪽을 하게 되면 세 번째 그러면 XA2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 중간 지점을 뽑을 때 쓰는 함수가 mid. 처음부터 뽑을 때도 mid 가능은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중간 걸 뽑으세요 할 때는 mid 함수가 꼭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을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left. 텍스트, 넘버 캐릭터. 문자 중에서 추출할 개수입니다. 그러면 B의 5셀에서 하나만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S만 나올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right. 쓰는 방법 똑같아요. B의 5셀에서 하나.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1이 나오겠죠. 자, 맞아요. 그리고 시작점. 저는 세 번째 있는 숫자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mid. 자, 텍스트 B의 5셀에서 이번에는 left, right는 개수만 했어요. 그쵸? 근데 mid는 몇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를 갖고 올까요? 라고 해서 요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시작할 거냐? 세 번째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몇 개를 갖고 올 거냐면은 하나. 추출할 개수는 하나. 그래서 B의 5셀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만 뽑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은 2개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mid 함수는 시작점부터 스타트부터 시작을 해서 추출할 개수. left, right는 그냥 문자에서 몇 개만 갖고 오세요 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에는 mid 함수를 가지고 세 번째 이거네요. 2, 1, 3 요 세 번째 함수를 가지고 요 숫자가 1이면은 특가, 2면은 베스트, 3이면 무배상품.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여기는 2니까 베스트 상품. 그쵸? 1이니까 특가 상품.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우리 구분에 가서 제가 설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는 미드. 마우스 가볼까 이것도요? 자, 오시면 텍스트 B의 5셀에서 뽑을 거죠. 전체가 아닙니다. B의 5셀에서 스타트 넘버는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만 갖고 올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2라고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는 1, 3 나왔나요? 근데 우리는 2, 1, 3이 아니고요. 해당하는 요 특가 상품, 베스트 상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choose 함수가 들어갈 거예요. choose 함수는 추출한 거 가지고 데이터 입력을 하는 함수가 choose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중첩이에요. 그쵸? 요 함수 앞에다가 추출한 거 앞에다가 이제 요 추출한 게 데이터가 뭐가 어떤 게 되면은 나는 특가인지 베스트인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드 앞에다가 choose 자 하시고 인덱스 넘버는 요 추출한 개수의 숫자예요. 이게 인덱스 넘버 1, 2, 3, 4 나오죠. 그 얘가 첫 번째면은 뭐라고 하고 두 번째면은 뭐라고 적을 건지 미리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콤마 맨 끝에 오셔서 콤마 첫 번째면은 상따옴표 문자 들어간다 그쵸? 첫 번째면은 여기는 특가 상품을 하고 콤마 두 번째면은 베스트 상품을 하고 콤마 세 번째면은 무배 상품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개수만큼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고 얘가 1이면은 특가로 갈 거고 2면은 베스트 갈 거고 3이면 무배 상품을 갈 거고 자 이렇게 추출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앞전하고 틀려서 개수가 나오다 보니까 콤마 상따옴표 콤마 상따옴표 했다 그쵸? 그래서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가 좀 편할 수는 있는데 중첩을 했을 때 사용하시기 힘드니까 지금부터는 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미드 함수는 추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choose 앞에다가 자, 미드 앞에다가 choose라고 적을 거예요. 자, 적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하시다가 안 되면 fx 가세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쵸? 자, fx 가볼게요. fx에 들어가시면 저는 choose를 해야 되는데 미드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고 앞에 choose라고 하는 함수를 콕 찍어 보시면 마법사가 바뀔 거예요. 자, 됐어요? 미드를 콕 찍으면 미드로 바뀔 거예요. choose를 누르면 choose로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요 데이터가 이제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나왔다. 그쵸? 그래서 밑에 데이터에는 그냥 데이터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상따옴표 안 붙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특가 상품 두 번째는 베스트 상품 세 번째면은 무배 상품 라고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보다시피 데이터가 잘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choose mid 함수도 같이 붙어서는 좀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2번 적립금. 자, 적립금을 구하는데 보다시피 뭐를 하래요? if 문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분류가 수입 치즈이면은 판매가의 3%를 하고
아니면은 2%를 하라네요. 그러면 조건이다. 그쵸? if가 들어가면은 논리식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논리식의 조건이 뭡니까? 수입 치즈. 자, 요걸 찾아서 가지고 얘는 소수류가 분류가 소수잖아. 그쵸?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판매가에 2%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맞아요? 그리고 얘는 판매가의 3%를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판매가 곱하기 3%, 판매가 곱하기 2%뭐 이렇다. 그쵸? 그래서 적립금 들어가 봅니다. 는 if 자, 로지컬 텍스트 논리식 우리는 식이 들어갈 값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식이 들어갈 거예요. 그 식이 뭐냐면 우리 조건이 분류가 소스잖아. 그쵸? 얘가 소스인지 수입 치즈인지 요거 보라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소스니까 일단은 조건에 만족을 안 한다. 그쵸? 만족을 안 하면 어떻게 할래? 이 말이에요. 자, F에서 가볼게요. 칸 3개.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기는 식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value if true. 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이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에요. 우리 조건이 참이면은 여기에 판매가 곱하기 2%죠. 만약 거짓이면은 3%고 거짓이면은 2%. 자,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 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C의 오셀이 쭉 드래그 아니에요. 이것도 C의 오셀이 같습니까? 숫자면은 자, 우리 C의 오셀이 숫자일 경우에는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들어갈 건데 우리 지금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 마법사에서는 문자는 상당비 안 쳐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if문에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C의 오셀에 있는 데이터가 수입 치즈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식입니다. 근데 요 조건을 만족 안 하잖아요. 그래서 펄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여기다가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판매가에 곱하기 3%를 하라고 했고요. 자, 맞죠?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아니면 판매가에 2%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조건이 안 맞다. 그쵸? 그래서 적립금이 여기는 260원이 들어가겠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는 if 자, 이번에는 얘를 제가 마법사가 아니고 그냥 작성하겠습니다. C의 6셀에 있는 데이터가 수입 치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식을 만들었어요. 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 value if true 만족을 하면 판매가에다가 곱하기 3%를 하라고 했고요. 만약에 요 조건을 만족을 안 하면 판매가에 곱하기 2%.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525가 나왔네요. 요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1번에 해당하는 거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을까요? 자, 얘가 1번 적어줄까요? 적는 게 낫겠다. 그쵸? 자, 2번
3번은 카운트 if네요. 4번은 우리 아직 안 구했어요. 5번은 맥스. 자, 맥스부터 해보거든요. 는 맥스 전월 판매량의 최대죠.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이랑 전원 직원부터 4번을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잘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요. 라운드가 있고 D가 붙어 있어요. 자, D가 붙어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종류만 계속 집중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방식을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그 대신 우리 라운드는 또 종류가 몇 개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 좀 할게요. 요 전체적인 공간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세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sum. 평균을 구하세요. 데이터베이스 average. 개수를 구하세요. count.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D average죠. 평균이다. 그쵸? 자, 그 평균이 조건이 분류가 소스를 하는 거네요. 분류가 소스고, 그 다음에 우리는 판매가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소스인 데이터들의 판매가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verage if를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하라고 하시면 또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 범위들 중에서 필드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판매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판매가 그리고 콤마 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그 조건이 우리 고급 필터처럼 제목도 같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 범위가. 자, 그래서 일단은 구해 볼게요. 4번. 그래서 소수류 평균 되어 있는데 우리는 average if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는 D average. 데이터베이스 콤마 필드 콤마 크리테리아라고 되어 있죠. 매부사 가볼게요. 오시면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세례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전체 범위를 잡으시는데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요. 우리 데이터 보통 ITQ는 H까지 하잖아. 그쵸? 그래서 H까지 하세요.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돼요. 아니면 판매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내가 필드는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항상 ITQ의 범위 잡는 것만큼 B의 4에서 H까지 잡고요. 그리고 필드는 값을 구할 데이터에 그쵸? 그래서 판매가인데 우리 보통 판매가 블로그 을 설정하시면 많잖아. 그쵸? 그래서 요 판매가가 블록 설정한 곳에서 네 번째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열번호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라서 저는 4라고 적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에 살았고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범위가 아니고 제목만 클릭을 하시든지 아니면 살았고 네 번째 있다고 해서 살았고 적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조건은 소스를 갖고 올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소스가 분류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분류가 소스를 블록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류가 소스를 찾아주세요 하고 블록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렀더니 30.833이 나왔나요? 그래서 우리 얘를 가지고 3833원이네. 그쵸? 30점이 아니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문제 보시면 2630원은 21,000원만 나오게 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30만833원 우리 라운드가 반올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1만원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어요.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라운드는 반올림이 되면 반올려주고 안 되면 버리는 게 라운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문제 주어진 것만 가지고 제가 답변할게요. 1, 10, 100.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반올림 하려면 D average 앞에다가 라운드라고 들어가겠죠. 라운드 하시고 요 숫자가 넘버가 되는 거예요. 요 숫자들 뒤에 콤마 동그라미 0의 개수만큼 마이너스 3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31,000원이 됩니까? 그래서 라운드를 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개수만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소수점을 만들어내는 거면은 양수고 정수를 없애는 거면은 음수로 갑니다. 자, 근데 우리 쉬운 예로 정수만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은 0이 들어갈 거예요. 0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 6번은 원산지 H14셀에서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원산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SA201이면은 원산지가 이탈리아를 나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V룩업. 자, V룩업은 ITQ에 그냥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이 방식을 그냥 이용해서 외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V룩업은 열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V룩업. 룩업 밸류. 그래서 문제 보시면 H14셀에서 선택한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마법사 갈게요. 자, 그래서 룩업 밸류는 H14. 테이블 어레이. 범위. 요 범위가 어디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V룩업에서의 첫 범위는 테이블 어레이는 관리 코드가 있는 범위예요. SAE가 있는 범위부터 가세요. ITQ는 모습이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소수류다. 그러면은 C부터 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관리 코드니까 B부터 갈 건데 요 글자가 있는 데부터 범위를 잡으시기 시작을 하셔서 D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D는 제가 H까지 잡을 거예요. 까지. 자, 우리 룩업 밸류는 시작점을 잘 찾아서 가시면 돼요. H룩업, V룩업이 있는데 ITQ는 V룩업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방식만 보시고요. 그래서 시작점만 잘 찾으시고 컬럼 인덱스 넘버, 열 번호. 자, 저는 관리 코드가 되면 뭐가 나올 거예요? 원산지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원산지에 해당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원산지는 다섯 번째에 있네요 라고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랭지 룩업은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문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한 걸 찾아야 돼요. 그 ITQ는 그냥 여기는 0. 그래서 ITQ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룩업 밸류는 H14가 되고, 여기는 랭지 룩업은 0이 되고,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 지적할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는 몇 번째 할 건지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확인을 하시면은 원산지가 관리 코드가 SA이면은 이탈리아네요. 자, 그리고 클릭해 보시면은 원산지가 바뀌겠죠? 그죠? 자, 바뀌나요? 그래서 원산지 가지고 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앞에 거 있을 거라서 요 부분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얘를. 자, 근데 그러면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그쵸? 자, 이거 좀 해놓고. 자, 만약에 소스류 소스를 할까요? 아니요. 어니언 합시다. 그쵸? 어니언 크림 드레싱이면은 저널 판매가가 뭔지를 보고 싶어요. 얼만지를. 자, 그러면 밑에 바로 갈게요. 는 브이룩업. 자, 그리고 fx 바로 찾아갑니다. 제가 분명히 D에 5를 가지고 저는 하자 그랬어요. 그럼 시험장 같아서는 무조건 H14 거고요. 어니언 드레싱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고 D에 5셀부터 간다는 얘기예요. D에 5셀부터 뒤에는 그냥 범위 잡던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럼 인덱스 넘버 번호, 열번호죠. 요 열번호는 관리 코드부터 가는 게 아니고 블록 설정한 거부터 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서 5네요. 그리고 문자니까 정확한 걸 찾아주세요. 하고 확인을 하시면은 970원 맞아요? 자,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룩업 함수는 ITQ는 무조건 V룩업. 그래서 얘랑 7번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시험 유형이 거의 똑같으니까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7번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얘는 우리 조건부 서식이죠. 그래서 가로 열고 조건부가 해놓을게요. 자, 그 외 나머지는 요 중에서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오고 하니까 문제 유형이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ITQ는. 그래서 최근 유형한 거 가지고 반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이제 2024년 2월 달에 시험 봤던 A 유형. 자, 이날 A 유형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함수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그래서 풀이를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